자, 이번에는 주행 및 구동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휠 및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분류해보면 타이어는 자동차에서 사용 공기압력에 따라 고압 타이어 또는 저압 타이어, 초저압 타이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튜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튜브 타이어와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의 특징은 보게 되면 튜브가 없어서 조금 가벼우면서 못 같은 것이 바뀌어도 급격하게 공기가 누출되는 경우가 없다. 적다. 그 다음에 펑크 수리가 간단하고 고속 중에서도 발열이 적습니다. 근래 모든 자동차들이 거의 다가 튜브리스 타이어죠. 그 다음에 림이 변형돼서 타이어와의 밀착이 불량하면 공기가 새기가 쉽다. 타이어 휠이 변형이 되게 되면 그만큼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새나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연석선이라든가 이런데 휠이 자꾸 부닥치게 되면 그만큼 휠 전체를 다 나중에 다 교환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유리 조각 등에 의해서 손상되면 수리가 어렵다. 찢어지면 수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튜브가 없기 때문에 이 타이어 자체만 가지고 공기를 갖다가 모아서 어떤 압력을 유지를 해야만이 타이어의 구조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찢어지게 되면 그것은 수리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형상에 의한 분류를 보게 되면 먼저 보통 타이어, 레디얼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 편평 타이어로서 타이어의 구조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타이어 구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트레드, 자동 노면에 닿는 그 타이어의 모양이죠. 직접 노면과 접촉돼서 마모에 견디고 적은 슬립으로 견인력을 증대시키는 부분이 바로 트레드입니다. 타이어 닿는 부분. 이 트레드가 많이 마모되면 그만큼 타이어가 닳았다는 얘기는 트레드가 닳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브레이커라는 부분이 있는데 카카스와 트레드 사이에 있으면서 몇 겹의 코드층을 내열성의 고무로 싼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트레드와 카카스가 떨어진 것을 방지하고 또한 노면에서의 충격을 완화해서 카카스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카카스는 뭐냐면은 타이어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기 압력에 견뎌서 일정한 최적을 유지하고 또한 하중이나 충격에 따라 변형되어서 충격 완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카카스의 역할입니다. 그다음 비드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비드는 휠의 림과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타이어의 그 가장 안쪽 부분, 이 부분이면서 내부에 몇 줄의 피아노 선이 원둘레 방향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탄성을 유지하죠. 피아노 선이 비드 부분에 늘어남을 방지하고 타이어가 림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각 역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공기압이 낮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기압이 낮고 그 다음에 이 타이어의 전체적인 노후가 되게 되면 그만큼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타이어가 이렇게 파손된 것들 많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그 하중이 많은 큰 자동차들, 대형차의 경우가 많은데 또 재생 타이어를 쓰는 부분, 열이 많이 발생돼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인데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뭐냐면 공기압이 너무 적을 때, 규정보다 적을 때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이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가 발열이 됩니다.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점점 타이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글누글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타이어가 주행하는 부분의 앞쪽에서 주글주글 이렇게 접혀요. 접히다 보니까 자꾸 나중에는 그것이 심해지다 보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방법은 공기압을 규정대로 놓아주고 그 다음에 재생 타이어 쓰지 말아야 되고 트레드가 좋아야 되는 신품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방지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수막 현상입니다. 자동차가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 노면에서 그때 정이 작아져서 이게 차가 떠서 가는데 이때 만약에 물이라도 좀 있거나 비 오는 날 특히 물기가 있으면은 이 자동차가 이 물 위로 떠서 갑니다. 그 노면과 바퀴 사이에 막을 이룬다 해서 수막 현상, 이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입니다. 이때 방지책은 속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적정 공기압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트레드가 좋은 그 트레드 신품의 타이어를 쓰게 되면 이런 하이드로프레닝인 수막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드가 한쪽에만 편마멸되는 거, 이것은 휠이 런아웃 되었을 때 휠 자체가 런아웃,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브의 너클이 런아웃 됐을 때 허브에서 너클이 런아웃 되는 거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마모가 되면은 하중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꺾어지겠죠. 따라 보면 편마모가 되는 것입니다. 배열이 마모됐거나 또는 킹핀 유격이 큰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행장치 성능 기준 및 검사, 접지 부분 및 접지 압력. 여기서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십니다. 이런 거. 검사와의 관계되는 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주행장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타이어 마모가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에 측정 조건이 있는데 자동차는 공차 상태로 해서 하고 타이어 공기압력은 표준 공기압력으로 한 다음에 측정한다는 거. 측정 방법은 120도 각도가 되는 지점마다 접지분의 4분의 1 또는 4분의 3 지점의 주위에 트레드의 홈 깊이를 측정합니다. 이때는 트레드 마모는 1.6mm를 표시한 경우에 하나한다 했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1.6mm가. 이 타이어 깊이죠. 그 트레드의 깊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엔 타이어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 부분까지 가면 거의 1.6mm가 이하가 되면 타이어가 못 쓰게 되고 교환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동력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 구동 및 주행 성능이 향상되고 선의 가속성이 향상되고 조향 안정성이 향상된다. 일반적인 기능은 슬립 제어 기능, 미끄럼 제어, 눈길 등의 미끄러지기 쉬운 도면에서 가속성 및 선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이다. TCS 같은 거 요즘 자동차들 거의 다 있죠. TCS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눈길이라든가 빙판길에서 자동으로 전자제어를 이용해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트랙션 컨트롤 장치에서는 엔진 회전력 제어 방식에서의 종류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브레이크 제어, 동력 전달 제어, 장치 제어 방식, 그 다음에 통합 제어 방식 있다는 거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체 제어 장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ESP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여러 가지 그 차체에 갖다가 기울어지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을 주행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어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타이어와 구동 장치를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는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서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고 시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